오늘은 신금일간을 기준으로 이민년을 다루어 보려고 해요. 왜 신금일간을 먼저 하냐면요, 별 이유는 없고 제 친동생이 신금일간이라 그렇습니다. 제가 다른 분들이 만든 영상을 몇 편 봤는데, 그러니까 다들 뭐 어떤 일이 일어난다 라고만 설명을 하시고요, 그 운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예 다루지를 않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신금일간이 이민년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도 말미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볼까요? 신금일간을 기준으로 이민년의 임수는 상관이 되고요, 임목은 정제가 되죠. 신금을 우리가 물상으로 보석이라고 하잖아요. 정확히 말하면 가공하지 않아도 되는 완성품을 뜻합니다. 근데 성격적으로요, 신금이 어떤 성격을 보이죠? 예민하고 까칠하고 까탈스럽고 빈틈이 없습니다. 고전에 보면요, 이 신금은요 임수하고 기토를 반깁니다. 무토하고 정화는 또 반기질 않아요. 꺼려요. 왜냐면 일단 그 조토불생금이라는 말이 있어요. 조토불생금. 조토는 금을 생할 수 없다 라는 뜻인데, 무토가 조토잖아요. 그리고 신금이 이미 완성된 보석인데 정화가 와가지고 금을 녹이면 보석이 더 녹겠죠. 그래가지고 무토하고 정화는 싫어하고요, 임수하고 기토는 상당히 반깁니다. 왜냐면 또 신금이 보석인데, 뭐 연못에 예를 들어서 딱 보석이 떨어져 있어요. 밤에 달빛에 바짝바짝 빛난다고 해볼게요. 얼마나 예뻐요. 이 신금도요, 깨끗해져야지 더욱 빛납니다. 이걸 뜻하는 말이 도세주옥입니다. 이게 그릇을 뜻하는 한자고요, 씻을 새죠. 주옥 같다 할 때 그 주옥이에요. 질그릇을 뭐 맑은 물로 깨끗하게 씻어서 빛나는 구슬과 같이 만든다라는 뜻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우리가 잘 아는 금백수청, 금수쌍청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격으로 사주 구분하는 걸 썩 좋아하진 않는데, 이걸 이름 붙이면요, 이게 금수상관격이에요. 결론은 신금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뭘 만나야 된다? 임수를 만나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야지요, 뭐 실력, 역량, 능력 발휘가 되는 거예요. 상관에 대해서 더 설명해 볼게요. 상관은 자기가 생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당연하지만 식신하고는 작용이 다릅니다. 상관을요, 1000가지의 제조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아까 신금이 임수로 생하는 걸 반긴다고 했잖아요. 왜냐면 이게 설기가 되지만 본인도 깨끗하게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신금이 임수를 보면요, 신금 입장에서는 얼마나 임수를 기다렸겠어요. 그리고 임수를 얼마나 반가워하겠어요. 그러니까 생작용이 가장 깨끗하고 빠르고 순수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걸 확장해서 보면요, 신금이 임수를 만나면 어떻게 되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시작한다. 일이 빠르게 시작된다. 추진력이 강하게 작동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드리면 또 질문이 하나 나오죠. 상관이면 경관하는 거 아니냐. 상관, 경관의 작용은 좀 덜하게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금생수, 수생목으로 빠르게 흐름이 이어지잖아요. 곧바로 생재가 된다는 뜻이에요. 생재로 가기 때문에 상관의 부작용은 크게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몇 가지 예외가 있어요. 만약 사주 명식에 뭐 천간에 정화가 있다. 그러면 정화하고 임수가 합을 하면 목으로 화하잖아요. 정임합목이죠. 그러니까 정화가 편관인데, 이게 편관인데 임수가 목으로 합거해서 끌고 가네요. 그러면 정화 편관의 작용이 당연히 약해지겠죠. 정화 편관의 작용이 약해진다. 만약에 천간에 병화가 있으면요, 병화는 정관이잖아요. 병신합 하기는 해도 수로 화하지는 않고요, 묶여있을 확률이 좀 원국 내선 높겠죠. 그런데 임수가 오면 병화하고 충을 해서 어떻게 되죠? 병화가 풀리죠. 그러면 이 병화가 아까 정관이라 그랬으니까 이 묶여있던 정관이 제대로 작용을 하겠네요. 이때는 상관 경관을 할 수도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볼게요. 관이 뭐예요? 관, 공통적으로는 규칙, 규범, 질서, 틀, 제도, 가치관, 이데올로기, 준법, 정신, 직장으로 치면 선배나 상사로 볼 수도 있겠네요. 공통적으로는 뭐 나를 규범 짓는 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또 여성 입장에서는요, 여성 입장에서는 이게 남자가 되죠. 그리고 남성 입장에서는 결혼 생활이 될 수도 있고요. 상관경관 한다는 말이 뭔가요? 이게 부정적으로 쓰이면요, 상사가 뭔가를 지시하는데 그게 마음에 안 들고 회사 다니기 싫어지고 회사를 옮겨야 되나 뭐 그렇게 마음도 붕 뜨고, 전에는 아무렇지 않았던 상황이 갑자기 싫어질 수 있겠네요. 또 이게 상관이 언어기도 하잖아요. 이게 또 부정적으로 쓰이면 상사에게 뭐 말대꾸를 한다거나 뒷담화를 하다가 구설수에 오를 수도 있고요. 뭐 상사와의 아무튼 충돌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또 잘 쓰이면요, 내부 고발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성 입장에서는 아까 남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남자친구의 뭐 단점이 보이는 거예요. 권태기가 찾아올 수도 있고, 그래서 남자친구가 뭐 바뀐다거나, 그러니까 이성 변동이죠. 다른 남자랑 사귈 수도 있으니까요. 그 남자 입장에서는 어때요? 결혼 생활이 좀 힘들어질 수 있겠죠. 배우자 변동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하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상관 경관은요, 내 삶을 규정해왔던
틀에 박혀있던 생활에서 벗어난다, 이렇게 보셔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나쁘게만 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면 이게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이사를 갈 수도 있고, 아무튼 이게 뭐 변화가 시작되는 기점이 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상관경관을 나쁘게 보던 거는 다 옛날 관점이에요. 옛날에는 관성이 무조건 최고의 미덕인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여성은 남성에게 매여있는 존재였잖아요. 그리고 남성 역시 관리가 돼서 국가의 녹을 받는 게 최고였던 시대였으니까요. 그런데 요즘엔 어때요? 관의 쓰임이 다양하잖아요. 고서 중에 상관, 경관, 위화, 백단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상관이 관을 보면 그까지의 재해가 따른다, 재앙이 따른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이런 말은요, 그 요즘 시대는 코미디예요, 코미디. 왜냐면 다양한 경험을 해야 성장을 할 수 있잖아요. 상관이 발달하면 재주가 많죠. 이것저것 할 줄 아는 게 많아져요. 더 이어가 볼까요? 만약에 사업하는 사람이면 업종이 바뀔 수도 있겠네요. 참고로 이게 무관사주인데 사업하는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정관이요, 단골이에요. 평관은 약간 뜨내기 손님 같은 느낌으로 바라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업을 하다가 손님이 뭔가 컴플레인을 제기를 해요. 뭔가를 요구를 해요. 그러면 거기 맞춰줘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손님들이 느끼기에 불편했던 뭐 서비스를 개선해서 뭐 사업적인 환경을 더 유리하게 바꿔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변화를 무조건 나쁘게만 볼 필요는 없다라는 뜻입니다. 상관 경관을 이렇게 나쁘게만 보시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옛날에는 역마도요, 역마 살로 봤잖아요. 근데 왜 역마를 역마 살로 봤어요? 밤에 어디 돌아다니다가 뭐 호랑이를 만나면 물려서 죽을 수도 있죠. 다른 동네를 갔다가 뭐 천연두에 걸려서 돌아오면 어떻게 됐겠어요? 다른 가족들도 다 죽는다고요. 이게 뭐예요? 호환마마잖아요, 호환마마.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그 다산 정약용 선생님도요, 이 천연두 때문에 자녀를 3명이나 잃으셨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게 엄청 흔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는 자기 고향을 떠나는 것조차 아주 위험한 일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장돌뱅이라는 직업이 썩 좋은 직업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산업공상 중에서 이 상이 제일 아래였던 거죠. 불안정하니까요. 그래서 뭐 자기를 극하는 관성 중에서 가장 덜 안정적인 평관, 이거를 7살로 봤던 겁니다. 7살. 명리학 고전은요, 성경이 아니에요. 이건 성경이 아닙니다. 시대에 따라서요, 얼마든지 해석을 달리할 수 있다고 봐요. 이게 고전을 더 빛나게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는 분도 있겠죠. 나는 관이 없는 무관사주인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 관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일단 무관이라고 해도요, 내 사주에 없는 관성을 취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혼 생활을 한다거나 사업할 때 뭐 고객을 만들어 간다거나 프랜차이즈에 소속되거나 하는 식으로 뭐 여러 형태로 쓰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내 삶을 뭐 일관성 있게 뭐 루틴하게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상관이 들어온다, 그래서 경관을 한다, 이러면 상관이 더 강해져서 어떻게 되겠어요? 자유로워집니다. 하고 싶은 게 더 많아지고 더 많은 걸 어떻게? 에너지 넘치게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무관사주예요. 그런데 지금 직장에서 제가 10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사주 좀 보시는 분들은 제 사주를 보면 관성이 없는데 어떻게 회사에서 일하는 거지? 싶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병화일간이에요. 제가 병화일간인데 지장간에 그러니까 미약하게 개수하고 임수가 숨어 있기는 해요. 그런데 관이 없어도 회사를 잘 다닐 수 있습니다. 대신에 누가 사주를 딱 보러 왔는데 뭐 관이 없어요. 근데 회사원이래요. 그러면 어떻게 추측을 할 수 있어요? 직장 이동이 잦을 수 있겠죠. 뭐 이 회사 저 회사 옮겨 다녔다거나, 아니면 한 회사에서 다른 부서로 자주 옮겨 다니는 사람이라거나. 근데 한 회사에서 엄청나게 오랫동안 회사 일을 하고 있는 분이었어요. 그럼 어떤 형태로 일하는 거죠? 독립적이고 통제를 덜 받고 자기 주도적인 형태로 일하는 사람이겠네요. 이런 형태의 일이 많아요. 뭐 기자들, 언론계에 종사하는 사람이거나 IT 업계에서 뭐 코딩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교육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거나. 교사들도 어떻게 보면 자기 주도적으로 일하는 분들인 거잖아요. 제가 여자 군인인데 무관이에요. 그것도 여성분이. 근데 어떤 일을 하는 거냐라고 물어봤는데 진짜 독특한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전략기획실인가? 아무튼 뭐 제가 오래돼가지고 기억은 안 나는데, 전쟁이 난다 그러면 시나리오를 쓴다고 해야 되나? 뭐 작전을 기획하고 전략을 설계하고 뭐 그런 일을 하신다고 하는데 좀 놀랐어요. 이게 엄청 특수한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특수한 일로 그 일자리 형태를 가져가는 경우가 무관사주분들에게 좀 많습니다. 어쨌든 상관 경관은 천간에 뭐가 있어야 돼요? 이 병화가 신금한테는 정관이잖아요. 이 병화가 있는 분이 아니면 그닥 잘 일어나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임수가 인목으로 뭐 십신으로 치면 바로 상관생지하니까요. 제가 잠깐 식상과 재성에 대해서 더 설명을 해볼게요.
원래 상관은요, 아까 제가 1000가지 재주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요, 돈이 안 되는 재주가 될 수도 있어요. 재성이 없으면요. 그러니까 뭐 호기심 수준에 머무르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잠자리를 잘 잡는 재주가 있다거나 뭐 파리를 잘 잡는 재주가 있다거나. 근데 이게요, 만약에 재성으로 흐르면요, 현실적으로 남들이 인정할 만한 성과를 낸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식상을 가지고 직업적으로 활용하시는 분들은 그걸 재성으로 연결을 잘 시키시는 분들이에요. 이번에 정제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볼게요. 정제는요, 현실적인 성취, 결실, 성과, 뭐 고정적이고 질서가 있는 안정적인 활동 무대를 뜻합니다. 제가 뭐 성취, 결실, 성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앞에 뭔가를 추가를 하나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만족할 만한. 제가 아까 신금의 성격을요, 예민하고 까칠하고 까탈스럽고 또 완벽주의, 빈틈이 없다, 그리고 꼼꼼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이게 만약에 식상생재가 된다고 해봐요, 이 신금일간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완벽하게 일을 마무리할 수 있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식상이 재성을 보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결과를 예측하고 그걸 현실적으로 이루어가는 힘이 강해집니다. 식신상관, 이거는요, 소규모 커뮤니티기도 하고요, 관심사가 같은 뭐 사람들끼리의 취미활동, 동호회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재성은요, 인간관계가 광범위해요. 미한 인간관계, 그리고 뭐 입체적인 네트워크. 예를 들면 뭐 SNS 있잖아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서 만난 사람들끼리 뭐 서로 알고 이렇게 뭐 친구 추가하고 이런 건 아닌데 연결돼가지고 나랑 분야가 다르고 관심사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친구를 맺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예측 불가능한 관계를 만들어내죠. 이게 식상보다 더 진화한 인간 사회적인 관계가 재성인 거예요. 내가 신금일간인데 이민년을 만났어요. 신금일간이 이민년을 잘 활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는요, 기고신이나 용의신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사주에 어떤 오행이 발달되어 있다 그러면요, 이건 내게 주어진 거고 내가 도구로 쓸 수 있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과다해서 부정적으로 흐르면 물론 당연히 힘들겠죠. 그런데 이걸 긍정적으로 사용해서 부정성을 덜어가는 방향으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극단적으로 이야기해서 재성하고 관성이 기구신이라고 칠게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사회생활을 안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게 나한테 없는 기운이다 그러면 내가 대운이나 세운에 들어왔을 때도 야, 드디어 이게 왔구나 하면서 적극적으로 해당 오행이나 십성의 기운을 추구하면 그 운을 내가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신금일간 분들은요, 이민년 때요, 이 운을 적극적으로 쓰셔야 돼요. 이게 천을귀인 프리미엄이 있거든요. 뭐 안 그래도 내 사주에 뭐 수식상이나 뭐 목재성이 넘쳐서 억부적인 측면에서 식상재성이 기구신이라고 해도 이걸 긍정적으로 쓰면 유리하게 저는 쓸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천을귀인은요, 이게 수호천사예요. 수호천사. 식상천을귀인이면 의식주가 마르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재성천을귀인이면 재물을 모으는 힘이 강해진다 라고 하고요. 물론요, 이게 천을귀인의 자리가 뭐 형, 충, 공망이 되면 좀 부정적으로 흐를 수는 있어요. 부정적으로 흐를 수 있긴 한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마음껏 상관과 정제를 쓰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써야 될까요? 첫 번째, 이민년에 하려고 했던 일이 있으면 바로 시작해라. 왜냐면 바로 식상생재로 이어지는 흐름이잖아요. 그러면 현실적인 결과로 이걸 만들어낼 수 있다는 뜻이에요. 내 관심과 시간을 적극적으로 쏟는 것, 이게 뭐예요? 이게 재성이에요. 재성. 기획력, 현실주의. 그러니까 예를 들면 투자를 내가 해보겠다고 마음 먹었던 분이 있다면 투자도 해보시고요, 사업을 또 하려고 계획했던 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실현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사람들과의 다양한 네트워크를 만들어라. 제가 아까 식상과 재성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식상생재를 한다고 하면요, 사람들은 뭐 내 손 발을 움직여서 무언가 유무형의 결과로 만들어내는 것만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또 재성은 아까 제가 네트워크도 뜻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SNS를 하셔도 좋아요. SNS를 새로 하셔도 좋고 저처럼 유튜브를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측 불가능한 사람들과의 관계망 속에 본인을 한번 던져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아는 분은 취업이 잘 안 됐을 때 SNS에 이런 능력 있는 사람이 집에서 놀고 있습니다라고 글을 쓰셔가지고 결국
취업을 하셨거든요. 그런 식으로 SNS를 저는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봐요. 원래 제가 제대로 하면요, 신축일주도 있고 신묘일주, 신사일주, 신미일주, 신유일주, 신해일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신금일주분들을 제가 일주별로 운을 정확하게 딱 다루면 좋은데, 나머지 사주 구성에 따라서 베리에이션이 워낙 다양하게 나타날 거라 일부러 오늘은 신금일간을 기준으로만 이렇게 러프하게 다루어 봤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사업을 시작한다, 아니면 뭐 이직을 해야겠다 이러면 당연히 월운도 봐야 되기는 해요. 그런데 제가 월운이나 뭐 이런 일주별 설명을 제외하고 오늘은 신금일간의 기준으로 이렇게 뭐 러프하게만 말씀을 드렸네요. 제가 회사원이다 보니까 앞으로도 일주별로는 설명을 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적어도 천간별로는 제가 운세를 한번 훑어보려고는 해요. 이것도 다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천간이 10개인데 제가 일주일에 영상을 한 편씩 올린다고 하면 또 뭐 새해가 돼버릴 것 같아서 일단 다음에는 어떤 일간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일단 뭐 제 영상 보시는 분들 모두 오늘 하루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안녕히 계세요.